강한 지수, 약한 속살.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9,000 돌파를 정말 시장 전체의 강세로 봐도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상승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자사주와 코스닥 구조 개편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했지만 지금은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지수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좁은 장세에 가깝습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 자금 이탈과 높은 금리 부담으로 상대적인 약세가 훨씬 뚜렷합니다. 최신 시장 데이터에서도 코스피는 9,052.42로 0.13%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966.59로 6.33% 급락했습니다. 전날 코스피가 9,000선을 지켰을 때도 상승 종목은 115개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의 간판은 화려하지만 계좌에서 실제로 상승을 체감한 투자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수 상승과 시장 전반의 체력 개선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실적 기대와 집중된 자금이 지수를 올린 상황에서는 핵심 종목 몇 개만 흔들려도 지수 전체가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 확인됐던 대형 반도체 의존과 코스닥 약세는 오늘도 유지됐고 코스닥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반도체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서 장비, 소재, 전력, 냉각, 클린룸 기업으로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운데 반도체 기업은 연초 4곳에서 10곳으로 늘었습니다. 과거 바이오가 차지했던 주도주 자리를 반도체 소부장이 빠르게 대체한 겁니다. 수혜 범위도 단순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넘어 패키징과 테스트 병목,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발열을 낮추는 냉각 설비, 먼지를 통제하는 클린룸까지 확산됐습니다. 인공지능용 반도체 투자가 늘면 생산 과정뿐 아니라 전력과 열 관리까지 함께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종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종목이 모두 같은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종목은 연초 이후 이미 수백 % 상승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주가가 상당 부분 먼저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실적에서는 매출 숫자 하나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디램 가격과 이익률이 개선되는지, 다음 분기 전망이 높아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망이 기대를 충족하면 상승이 장비와 인프라 기업으로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나 전망이 높아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적보다 기대가 앞섰던 종목부터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물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공된 데이터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4.17%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9%입니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고 먼 미래의 이익을 기대해 높은 가격을 받은 성장주의 현재 가치는 낮아집니다. 세 번째 축은 주주환원과 시장 구조 개편입니다.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면 유통 주식이 줄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매입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사들인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실제로 소각해 전체 주식 수를 줄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성 차입으로 자사주를 사는 기업보다 꾸준한 영업현금으로 매입과 소각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동시에 1,000원 미만 동전주 219개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되고 코스닥 승강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승강제는 우량 기업에는 더 나은 시장 지위를 주고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은 아래 단계로 보내거나 퇴출하는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위 종목에서 자금이 빠지고 거래가 마르면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사주 소각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은 한국 증시가 낮은 평가를 받아온 원인인 약한 주주환원과 낮은 시장 신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량주와 부실주의 분리가 빨라지는 구간입니다. 네 번째는 수급입니다.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가 함께 늘었습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 계좌에 넣어둔 대기자금이어서 매수 여력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신용융자는 빚을 내 주식을 샀다는 뜻입니다. 상승할 때는 추가 동력이 되지만 하락할 때는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매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리밸런싱, 즉 자산 비중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빚을 낸 매수가 늘어나는 동안 장기기관 자금이 매도한다면 지수 상단에서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32.31원으로 여전히 1500원대입니다. 높은 환율은 수출기업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환차손 위험을 높이고
수입 물가와 국내 금리 부담도 키웁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재봉쇄 같은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면 유가와 물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포트 이후 상황을 보완하면 미국 대형주 지수는 7,500.58로 1.08%, 기술주 중심 지수는 26,517.93로 1.91% 상승했습니다. 미국 관련 상장지수 펀드 섹터도 최근 한 달 동안 22.51% 올라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강세는 국내 반도체 심리를 지지할 수 있지만 높은 미국 금리와 물가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상승 신호만 골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조업 전망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체감 경기가 약하다는 기존 판단은 유지됩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팔거나 더 사는 이분법보다 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발표 전후로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D램 가격, 이익률, 다음 분기 전망을 점검하세요. 소부장은 이름에 반도체가 붙었다는 이유로 추격하지 말고 실제 수주잔고, 매출 증가, 영업이익률이 확인되는 패키징 테스트 병목과 전력 냉각 분야를 선별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기업은 매입 금액보다 소각 여부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보세요. 동전주와 저유동성 종목은 상장 폐지 기준 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마를 수 있으므로 재무 상태와 퇴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급등한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이 과도하다면 일부를 줄여 변동성에 대비하고 장기 계좌에서는 특정 국가와 업종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을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반도체 기대가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실적 확인 전에는 현금과 비중 관리로 대응하고 기대를 실제 숫자가 뒷받침하는 기업만 남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음 시장 분석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